이 아파트 주민이 이웃 주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겁니다. 근데 범행의 수법과 그 과정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아파트 주민끼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구급차로 병원 이송한 도중에 이 사망을 했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평소 직장하고 집 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고, 둘째 작은 아이는 4살 정도 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1시간쯤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 범행이 벌어진 곳이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늦은 밤에도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아파트 정문까지 흉기를 들고 내려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관을 못 잘랐다. 살해인가 그러고 죽은 것 같다고 그러고. 저까지 있었어. 경찰차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들었고. 근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사이였어요? 현재까지는 범인인 30대 남성과 피해자인 40대 남성 사이에는요,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찰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뉴스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신고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범인이 당시 흡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돌발 발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공격에 사용한 흉기는 지금 길이가 상당한데 범인이 이런 흉기를 왜 들고 다녔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범인은 범행 당시에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사건 보면서 좀 충격적인 거는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이걸 일반인들이 평소에 갖고 있을까? 아니, 이런 걸 평소에 갖고 있나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에도 이번 사건과 이 흉기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흉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사건과 같은 흉기를 이용해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당시 장인이 나중에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범인이 찾아와서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 목걸이를 왜 가져갔냐, 이렇게 3마디 정도 하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딸이 부엌으로 도망갔지만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렇게 장인이 이야기했는데, 당시 사건의 범인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때도 같은 비슷한 흉기를 사용한 거예요. 자, 임 교수님, 이런 흉기를 일반인이 소지해도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은평구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 30대 남성인데요. 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소위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범인은 지난 1월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이 장식용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아마 이 남성의 어떤 정신 병력이라든지 또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해서 봤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이 도검 소지 허가를 이제 발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검 소지 허가는 내가 집에 이걸 갖다 놓고 있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법령이 뭐냐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야외에서 도검을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평소에 막 놀이터에도 들고 다녔답니다, 이 남성이.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주민들이 보고 제때 아마 좀 신고를 했었더라면 경찰이 아마 이런 위법 사실을 좀 인정하고 제재를 가했을 법한데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이 30대 남성 집에서 혹시라도 다른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